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묘하죠. 어느 날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가도 또 어느 날은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기도 하니까요.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친구의 형이었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그저 친구의 형으로만 느껴졌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그는 대학생이었으니 어딘가 더 어른스럽고 여유로운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하고 매너 있는 오빠라는 인상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그 남자 동창의 집에 놀러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누비고 다닐 때 그는 우리를 위해 음료수며 간식을 챙겨오곤 했어요. 평소엔 쉽게 보지 못했던 다정한 모습이었죠. 그날 문득 저희 친오빠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저를 늘 놀려먹고 뭐든 심부름을 시키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니 저런 오빠가 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며 금세 잊어버리곤 했죠. 시간이 지나 제가 대학생이 되어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하루가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가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팝콘을 퍼담으며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던 제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맞지? 오래간만이다.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의 형, 학창시절에 종종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오빠. 얼떨결에 그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 채 놀란 얼굴로 대답했더니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일하는구나. 진짜 반갑다. 잘 지냈어?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여기서 알바 중이에요. 오빠는 영화 보러 오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팝콘 냄새가 진동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는 얼굴을 만나니까 좀 신기하네. 너 여기서 오래 일했어? 그의 자연스러운 말투와 밝은 미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영화관에 들러 제가 있는지 살피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먼저 이렇게 물었죠. 오늘 끝나고 시간 돼? 같이 영화 볼래? 내가 표 살게. 팝콘은 네가 퍼주는 걸로. 그날 저희는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 애썼지만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이 끝난 후 답답한 알바 유니폼 대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와 함께 영화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내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화면 속 배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잘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그 오빠가 바로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이 제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렸고 어느 날 그가 먼저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영화관에서의 만남은 제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학창시절에도 그 오빠를 신경 쓴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그 동창의 집에 놀러 갈 때면 은근슬쩍 오늘 너네 형 집에 있어? 라고 묻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 의식 없이 물었던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이미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오빠가 집에 없으면 괜히 아쉽고 반대로 마주치게 되면 멋쩍게 웃으며 대화도 못하고 쑥스럽게 지나치곤 했죠. 나중에 들었는데 남친도 제가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슬쩍 제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일부러 그 시간대에 집에 머물기도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심장이 뛰었던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그때부터 좋아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운명처럼 만난 우리라서 그런지 서로 더 애틋했어요. 우리의 연애는 그야말로 이상적이었어요.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언제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들이대는 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차갑게 선을 긋지도 않았습니다. 늘 적당한 거리감과 함께 제게 충분히 다가와 주었죠. 그의 그런 태도 덕분에 저는 그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만나는 동안 싸운 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보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더 강했어요. 둘 다 성격이 둥글둥글해서인지 의견 충돌도 적었고 늘 상대를 먼저 배려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는 저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장난스럽던 그의 태도가 사뭇 진지하게 변하며
제 손을 꼭 잡았던 그 순간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린 결혼해서도 분명 지금처럼 잘 지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지금보다 더 안정되면 그땐 정말 멋진 결혼식 준비할게.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의 이런 진심은 늘 제게 큰 위로이자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작년에 남자친구가 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큰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며 노력해왔던 만큼 저는 그의 합격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축하했어요. 이제 정말 결혼 준비만 남았다. 는 말이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자리 잡고 나면 우리의 미래가 더 단단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는 이직을 결혼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고 저 역시 그의 이런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친은 회사 업무에 치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우리 사이의 연락도 줄어들었고 데이트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의 적응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 만날 것 같아. 내일은 회식이 늦게 끝날 것 같아. 그는 늘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가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서 회사 앞으로 가기도 하고 작은 편지를 써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와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져만 갔죠. 처음에는 남친이 바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권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태도는 단순히 권태기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몇 번의 작은 사건들이 제 의심을 키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우리가 갔던 적이 없는 카페에서 여기 몇 번 왔잖아 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우리가 여기 처음 와봤는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오히려 짜증 섞인 말투로 제 착각이라며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내가 착각했나 보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낯설음과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태도가 더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백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고 결국 참지 못하고 남친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의 집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번호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해봤지만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언제 비밀번호를 바꿨지? 분명히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안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야? 문 좀 열어봐. 5분 정도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나타난 남친의 얼굴은 예상과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는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당황해 보였습니다. 왜 왔어? 그가 무겁게 물었습니다. 그의 반응에 당황한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왜 오긴, 우리 할 얘기 있잖아. 오빠랑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적이 있었어? 그때 그의 뒤에서 낯선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며 대답 대신 그 여자에게 돌아섰습니다.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 여자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스쳐 지나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가기 직전 그녀는 당당한 태도로 저를 보며 쓱 지나갔습니다. 분명 내가 남자친구의 현여친이고 그 여자는 바람녀인데 묘하게도 주도권이 그녀에게 넘어간 듯한 불편함과 뒤틀린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떠난 뒤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남자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지금 이 상황이? 저 여자는 누구고 왜 여기 있었던 거야?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내 사수였어. 내가 회사에 적응 못할 때 정말 많이 도와줬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랑 나 내년에 결혼하자고 약속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떻게든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우리 사이, 이제는 가족 같은 거 몰라? 이건 오래전부터 내가 고민했던 일이야. 스킨십도 점점 줄어들고 우리 관계는 그냥 끝난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같은 관계라니.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거라니요.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결혼하자고 한 건 뭐였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끝날 거면 그 약속은 왜 했는데?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는 문 뒤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듯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내 머릿속에는 그 여자와 나눴던 그의 따뜻한 대화들, 다정했던 순간들이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는 문자 한 통으로 관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너랑 나는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지내.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저는 초라하게 버려졌다는 기분에 몇 날 며칠을 울었고 결국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며 간신히 버텨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의 흔적은 제게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렇게 버림받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새로 시작한 그 여자와의 행복한 모습이 상상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 남친과 헤어진 뒤 저는 그가 남긴 흔적들을 애써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고 문자 기록을 정리하며 그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SNS는 제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SNS를 둘러보다가 낯익은 얼굴이 담긴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 남친과 그 여자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사진의 설명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서둘러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을 갖자며 나를 밀어내더니 그 시간이 이렇게 짧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전 남친의 결혼 상대는 저번에 남친 집에서 맞추셨던 그의 회사 사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돌싱녀라는 걸 알고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나와의 5년 연애를 끝내고 겨우 3개월 만에 이혼녀와 결혼하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작년에 이혼했으니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싱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 남친이 나를 떠난 이유가 그녀였다는 것을 이제야 명확히 알게 되니 내가 얼마나 초라한 위치에 서 있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드디어 한 사람에게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자 동창, 전 남친의 동생이었어요. 학창시절 같은 패밀리 멤버로 친하게 지냈지만 전 남친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였죠.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너네 형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저는 울먹이며 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전 남친이 결혼을 약속하고도 떠난 이야기, 그리고
그가 딴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까지요.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말했어요. 형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맘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까지 모른 척할 순 없잖아. 우리 만나서 얘기할래? 며칠 뒤 우리는 학창시절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어릴 적 우리가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던 장소였고 오랜만에 친구를 보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 목소리에서 다 느껴지더라. 그 친구는 제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별다른 충고나 조언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숙하고 웃겼는지 별거 아닌 이야기에도 배꼽을 잡고 웃던 추억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너 기억나? 우리 학교 축제 때 내가 옷을 엉뚱하게 입고 와서 다들 배꼽 빠지게 웃었던 거? 그걸 아직도 기억하네.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데. 우리는 함께 웃으며 잠시나마 힘든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있잖아. 중학교 때부터 너 좋아했어.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고백 못했던 이유는 혹시 잘못돼서 너랑 친구로도 못 지낼까봐 걱정됐어. 그리고 고백할 용기가 생겼을 때는 내가 늦었더라. 내가 형한테 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형이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 갑작스럽고 동시에 너무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이랑 늘 비교당하는 것도 익숙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마저 형한테 뺏긴 것 같아서 한동안 힘들었어. 근데 너한테 잘해주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내 행복이라면 내 마음도 괜찮아지더라. 그의 고백은 제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를 단순히 어린 시절의 친구로만 여겼지만 그의 솔직한 말과 함께 떠오른 추억들이 새로운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는 잊고 있던 따스함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때 전 남친에게서 느꼈던 다정함과는 다른 조금 더 진솔하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형과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 하지만 그게 내가 앞으로 행복을 놓쳐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다시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번에는 너를 놓칠 자신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태도가 설득력 있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나도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잠시 아쉬움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를 정해 내리지 못하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술을 마시자고 했고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술자리에서 그는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적었고 묘하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던 중 그는 갑자기 술잔을 들이키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결국 이혼했어.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 불과 3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왜? 저는 차분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전 남편이랑 계속 연락했대. 처음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점점 잦아졌고 형이 그걸 눈치채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남친이 그 여자와 결혼을 선택하면서 얼마나 확신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웠다는 거야? 응. 형이 한동안은 애써 모른 척했대.
하지만 우연히 전 남편과의 통화 기록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 그 내용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라. 어쩌면 그 여자가 전 남편을 여전히 마음에서 놓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형이 처음으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결혼이었잖아. 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나다니 형도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것 같아. 어쩌면 형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로 행복하지도 못했네. 못난 인간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허감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한심해. 형보다 먼저 너한테 고백했으면 내가 이런 상처도 안 받고 우리도 더 잘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형도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고.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후회와 자책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은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용기 냈어야 했는데. 그는 술잔을 손으로 굴리며 말을 잇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그의 마음을 들으니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에 얹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술을 점점 더 마시며 속에 쌓인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백도 못하고 망설였던 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아. 넌 항상 빛나 보였는데 그게 형 옆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더 어쩔 수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진심 앞에서 무거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술이 더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를 보니 걱정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택시로 그의 자취방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의지하며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힘없이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그는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고 그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외로움과 아픔을 잠시 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문득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정말 사랑인 걸까?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그에게 받은 위로에 대한 고마움? 아니면 전 남친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뒤엉켜 있었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현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다면 전 남친이 내 아주버님이 되는 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저는 자신이 너무 복잡한 문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혹시 제가 그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가 단지 저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하룻밤을 해프닝으로 여기고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